오늘 공부하게 될 사주 명조는 미월의 무토입니다. 여자분의 사주고 원래 28입니다. 이 사주 명조를 보고 있으면은 미월의 기토가 물을 필요로 하는데 한눈에 물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라고는 섭토인 축토가 있고 시간이 진토라는 것이 그나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축토는 미월의 미토에 의해서 충을 받고 있어서 사주의 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연지가 손상되고 있습니다. 진토가 얼마만큼 이 사주를 미월의 무토에게 힘이 돼 줄 수 있을까? 이 진토는 술토를 만나면 아무래도 가장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고 사주에 있는 축토는 이미 충을 받고 있고 진토마저 만약에 충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사주의 용신에 해당되는 지지오행이 모두 손상되게 됩니다. 해자축 진신유금이 천간에서 용신에 해당되는 임계수와 경신금이 만나기를 바라는데 이 사주에서는 천간에는 임계수나 경신금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구신에 해당되는 화가 정인 또 정인 그리고 편인 이렇게 사주에서는 정편인으로만 사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열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렇다 하더라도 용신은 수가 될 수밖에 없고 수를 돕는 금이 금수상생을 하는 구도로 사주를 해석하게 됩니다. 용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좋은 운이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를 달고 사주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용신과 희신 그리고 나아가서 기신과 구신 또는 한신은 사주를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용신의 운에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 용신이 극을 받는다면은 기구신보다 더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에서 임계수가 왔을 때 임계수의 뿔이 하나는 손상되어 있고 진토에서 임계수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 임계수는 두 정화와 병화와 마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화 상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화극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용신에 해당되는 임계수는 운에서 오면은 정발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재성은 아버지도 하기 때문에 이 사주가 만약에 이 대운의 흐름과 상관없이 세운에서 물이 등장하는 순간 불에 의해서 정발한다. 이 말은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수극화, 수극화, 수극화. 내 입장에서 임계수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많은 재성을 만났을 때 죄다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모궁을 상징하는 연지가 충을 받고 있고 또 재성이 등장했을 때는 죄다 신약이 되어버리고 또 이 인성에 해당되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봤을 때는 그야말로 이 불의 입장에서는 임계수가 관의 역할을 하기가 힘에 겹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거나 또는 아버지 자체가 이 단명을 할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희신에 해당되는 금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자 사주에서 경신금은 자식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미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신금은 내가 어떤 생각을 드러내서 재물을 만들 수 있는 구도로 가기 위해서 금수가 만나면 식신생재가 되는데
임계수는 자취하고 금이 등장했을 때 역시 또 구신에 해당되는 화가 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일을 벌려놓고도 결국은 병화, 정화, 정화 이 세 개의 글자가 동시에 경신금을 향해서 화극금을 해버립니다. 내가 벌려놓은 일이 불에 의해서 그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바로 주저앉아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대운이나 세운에서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운이 같이 오면 어떨 것인가? 일반적으로 이 불이 세 개가 아니고 하나 정도만 있다면은 대세운에서 경신금 또는 임계수가 하나씩 와서 운을 만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이 정화가 희귀 변화를 일으켜서 수금에 의해서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강한 미월의 오화를 가지고 있는 병정화이기 때문에 경신금이나 임계수가 대운에서 만나더라도 세운에서 만나더라도 희귀 변화가 대단히 힘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화기가 금수가 같이 오더라도 금수 기운을 무력화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운에서 경금, 신금이 올 때 임계수를 만난다거나 임계수가 올 때 경신금을 만난다 하더라도 워낙 강한 화기에 의해서 희귀 변화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모신기후가 넘어서면서 대운의 흐름은 단식 판단을 한다면은 시신의 운이, 용신의 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밑으로 따라오는 운도 해자, 축, 북방 운이어서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좌우충이나 충미충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운만 두고 봤을 때는 금이 오면은 화극금을 당하고 수가 오면은 화극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경신금의 운에서 임계수가 등장하거나 임계수 운에서 경신금이 등장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긍정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결과가 이 강한 화기에 의해서 용신과 희신이 같이 오더라도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또 술토운이 와서 진토를 충을 하고 있고 미토에게 충을 받는 이 축토마저도 대운에서 와 있는 이 술토는 간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갑진운을 경과하면서 갑진은 대운에서 술토가 간섭을 할 수 있는 과도기 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진토 자체는 좋은 운이지만은 이 진토에서 투출된 연간에 있는 간목은 관성을 나타내는 한신입니다. 이 한신 간목은 그냥 운에서 왔다가는 간목, 을목은 미월의 갑을목이 물을 필요로 하는데 유일하게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축토는 충을 받고 있고 진토는 운에 의해서 진술충을 받아버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갑을목은 가뭄을 탄다는 이상으로 자칫 잘못하면은 갑을목의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갑을목 입장에서는 이 강한 불과 만나면은 강한 식신상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무관사주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을사를 운을 곧 시작하게 되고 병호정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병호정미라는 간지가 불러오는 이 해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의 운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힘든 운이 올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의 경우 화기가 이렇게 강한 정편인이 있는데 또 정편인을 만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경금에 벌려놓는 식신의 일들은
불의 공격을 받아서 모두 화급금을 당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기에 자식을 낳는다면은 자식을 상징하는 금조차 불의 위험에 노출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주를 원국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은 독특한 편인이 일지에 오화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병호나 또는 임자가 동주하거나 천간과 지지에서 가까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는 저 글자를 의미 있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편인이 대단히 강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다만 가시적인 자리에는 두 정인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 정인에 비해서 편인은 일간 뒤쪽에 있기 때문에 연간, 월간에 있는 글자보다는 다소 가시성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천간에 있는 글자입니다. 이런 편인을 가진 사람은 예술성이 있거나 또는 그 언변이 뛰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삶의 무기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장점으로 그것이 기구신이기 때문에 저 강한 글자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만 놔두면은 그 강한 화기가 금을 극하기도 하고 수를 무력화시키기도 하고 금수가 같이 와도 병화와 정화가 힘을 합해서 금수 자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지나치게 편인의 마음을 쓰다 보면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희용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금수에 해당되는 글자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거나 사물을 보고 어떤 좋고 나쁜 일을 판단할 때 이성적인 작용보다는 천간에 떠 있는 내 자신을 포함한 비견 포함해서 정인과 편인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인은 많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구신일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폐쇄적이거나 또는 침체해버리거나 또는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로 착각해서 무리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사주는 살아가면서 뒤에 오는 운은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하더라도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이 병호 정미는 대단히 위험한 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운에서 만약에 건강, 사업적인 문제, 이성적인 문제를 잘 헤쳐나가지 못하면은 평생 후회할 일들을 만들어내는 운이 바로 병호, 정미, 세운인 것입니다. 어떤 대운이 오더라도 이 운은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주가 천간에 미월의 미토가 정편인만을 가지고 있는 사주를 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사주가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조언을 해줘야 할까? 사실은 무리한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편인의 순수한 감성적인 재능을 쫓아서 자기가 즐겁게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예술에 관련된 일이나 이런 일에 종사한다면 그나마 옳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삶이 힘든 시기에 무리한 일을 벌이게 되면은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현실과 맞닥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주를 보았을 때는 불의 운이 올 때 또는 불의 마음에 의해서 큰 일을 도모하다가 크게 후회할 일들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점을 잘 인지시켜서 그 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